등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이 핫 이슈가 되는 종목 5가지 선정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 증시 탑5 시간입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시장이 초반에 반등을 조금 하나 싶더니요. 오늘도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야말로 또 종목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늘 탑5는요. 위안화 환율에 대한 수혜를 그냥 입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멋지게 차려입은 수혜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오늘 탑5에 선정해주시고 전략 세워주실 분 모실까 하는데요.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 수혜주 멋지게 차려입은 종목들 준비하시느라고 오늘 아주 넥타이도 멋있는 거 하고 오셨는데요. 네. 자, 오늘 이제 그렇다면 어떤 종목 가지고 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탑5 첫 번째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은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바로 한세실업입니다. 자, 이 종목 갭이나 나이키 등 여러 가지 해외 의류 브랜드 OEM 업체입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두 번째 종목은요. 역시 핫합니다. 바로 영원무역입니다. 영원무역 역시 의류 OEM 업체인데요. 특히 아웃도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죠. 노스페이스로 유명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MK트렌드입니다. MK트렌드는요. 이 버커루나 TBJ 같은 캐주얼 의류를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죠. 네 번째 알아볼 종목 바로 LF입니다. 옛날에 LG패션이었죠. 이 종목은요. 대표 브랜드로는 라푸마와 질 스튜어트, 닥스가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바로 F&F입니다. 레노바와 MLB 등의 브랜드를 유명한데요. 자, 이렇게 오늘 알아볼 종목, 이 캐주얼부터 아웃도어, 여성복까지 다양한 의류주들이 있습니다. 5가지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한세실업이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한세실업 지금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지금 네네.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도 오늘까지도 굉장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2% 정도 급증했죠. 그래서 영업이익을 232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호실적을 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정비가 감소했었던 부분, 두 번째로는 원재료비 감소, 그리고 특히 신흥국 부분에서의 생산이 확대된 부분이 호실적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한세실업은 최근에 원화 약세의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좀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향 판매 비중이 83%입니다. 최근에 원화 대비해서 달러가 강하다는 것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죠?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 자체가 환에 의한 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생산은 신흥국에서 합니다. 인건비가 싼 지역, 그리고 이번에 그 위안화 급격한 절하로 인해서 신흥국 화폐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선진국 화폐가 가치가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세실업의 수익성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TPP거든요. 그래서 TPP 타결 시의 미국향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TPP가 이제 협정이 체결이 되게 되면 미국향 수출의 관세가 없어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만큼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겠죠. 그만큼 미국의 소비자들의 구매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인수한 FRJ라는 브랜드의 견조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캐주얼 브랜드입니다. 이 FRJ는 아울렛에 가시면 또 쉽게 좀 볼 수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거든요. 견조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한세실업의 성장을 여전히 이끌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염색 공장의 일평균 처리 용량이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 증설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이전에는 일평균 5만 kg에서 이제 11만 kg까지 2배 넘게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 그에 따른 수출 확대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세실업, 이 고정비와 원재료비가 조금씩 절감이 되면서 실적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 기대감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 매력 충분해 보이는데요. 자, 이 종목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요. 한동안 횡보하다가 최근 들어 급격히 오르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전략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세실업 가격은 이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가 65,900원에서 형성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거의 2배 정도 가까운 퀀텀 점프를 몇 달 내로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종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을 계속해서 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규적인 접근을 하시려면 적어도 최소한 6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오셨을 때만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가격 조정이 와야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밸류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신규적인 진입은 좀 기다리셔야겠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지금 조금 더 홀딩해 주시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가격 조정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번에 알아볼 탑2 어떤 종목인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탑2로 꼽힌 종목 영원무역입니다. 영원무역은요, 하반기에 아웃도어 수요 증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원무역 노스페이스로 가장 유명하죠. 이 OEM 업체. 하반기 성수기를 맞아서 또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여름이 끝나가니까 네. 아웃도어 판매량이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영업무역은 노스페이스를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뭐 등골 브레이커라는 오명까지 쓰면서 네. 학생들이 굉장히 뭐 비싼 가격의 패딩을 입는다, 100만 원이 넘는 것들도 뭐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욕을 많이 먹은 브랜드이기도 한데 예전만큼 이제 노스페이스의 명성이 뭐 유지되고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최근에는 아웃도어 업계들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노스페이스도 1위의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아웃도어 업계 상위의 지위, 지금 순위로 따지자면 약 3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1위는 이제 코오롱 스포츠, 2위는 블랙야크, 3위는 노스페이스가 좀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노스페이스 이제 신발이나 백팩 등을 인용해서 품목을 다변화시키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 노스페이스의 패딩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뭐 세일도 하지 않고 고마진을 계속해서 누렸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웃도어 업체들의 경쟁이 상당히 많이 가속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로 진출하는 분야가 신발이나 백팩 등의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뭐 엄청 팔린다 이런 모습은 아닌데 앞으로 이제 점진적인 매출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올해 지분을 인수를 완료한 스캇의 성과가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 스커트는 그 고가 자전거 브랜드예요. 보통 이제 자전거가 100만 원에서 500만 원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수익성 회복이,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급적인 모멘텀도 있는데 이달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은 반드시 영업무역을 어느 정도라도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수급 이벤트 어느 정도 발생을 했고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8월 달에 투신이 순매수한 1위 종목입니다. 투신이 의미 없이 사진 않았겠죠. 그만큼 성장성이 높은 부분들을 투신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영업무역의 성장성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스페이스가 옛날만큼의 아성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 아웃도어 상위 업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수급 메리트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종목 지금 현재 상당히 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0% 넘는 상승세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의료주를 말씀드리려고 사실 어제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의료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네. 영업무역도 현재가에서 10% 정도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등이 안 나왔으면 현재가 매수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려고 네. 했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어렵고요. 오히려 영업무역은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물량을 조금은 줄이셔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전 고가 부분까지 거의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윗꼬리도 달면서 약간 밀리려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 거의 2% 가까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무역 역시도 윗꼬리를 달고 밀려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은 좋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대한 부담 그리고 시장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영업무역 현재가에서 보유하고 계시다면 약 절반 정도는 물량을 줄이시고요. 신규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역시 6만 원대까지 조정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하루만 일찍 오셨어도 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요. 좀 오늘 급등하는 만큼 매수는 조금은 기다려 보시고요. 보유하신 분들 분할 매도하시고 매수가 한 6만 원대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알아볼 탑3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MK 트렌드입니다. 중국 부문의 견조한 성장이 지속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MK 트렌드 캐주얼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중국 쪽에서 성장성이 보인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농구의 인기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랑은 뭐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농구를 즐기는 인구라든지 아니면 농구를 관람하는 인구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MK 트렌드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NBA가 이제 농구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아주 공격적인 매장 확대 전략을 취하고 있고 그만큼 매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되는 규모를 한번 살펴보시면 매장 수가 이제 현재 한 36개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는 165개 정도로 거의 뭐 몇 배 이상 급증할 것이다. 그래서 향후 몇 년 내로 약 500개 정도의 매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만큼 큰 폭의 외형 성장을 중국에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분은 내년 영업이익 150억 수준으로 이익의 본격적인 개선을 좀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2분기에는 다만 실적이 약간 부진하긴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부진했던 원인을 찾아보면 국내 메르스라든지 이제 뭐 마케팅비가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 때문에 2분기에 단기적으로 위축이 됐었는데 이제 메르스 사태가 거의 뭐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규모 마케팅비 집행도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분기에나 4분기에는 충분히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기저효과도 긍정적으로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국내 의류 버커루의 견조한 매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버커루는 이제 보통 버커루 진이라고도 하는데 청바지로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프리미엄 청바지 브랜드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런 만큼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고 한 벌의 가격이 보통 20만 원대 고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마진의 구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MK 트렌드의 주가를 좀 밀어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중국의 농구 사랑이 일단 MK 트렌드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2분기에는 이 종목 실적이 조금은 주춤했지만요. 이 하반기 기대감이 작용하는 만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알아볼 종목 탑4입니다. 탑4 종목은요, LF입니다. 백화점 캐주얼 부문의 매출 그리고 좀 실적이 전환될 거란 이야기가 있는 건데요. 네, LF는요, 원래 닥스나 헤지스, 질 스튜어트 같이 좀 백화점 브랜드란 인식이 있는데 캐주얼 부문 쪽에도 매출이 꽤 있나 봐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아울렛을 가시면 LF의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LG 패션의 그 상품 의류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아울렛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만큼 LF가 외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성 캐주얼 매출 확대 그리고 남성 의류의 매출 감소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 의류 정장 같은 경우 경기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류 부분이 위축될 때 정장 부분이 가장 크게 위축되고 의류 산업이 살아날 때 정장 부분이 가장 먼저 살아납니다. 그만큼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장을 비롯한 남성 의류의 역성장이 지속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성 의류의 매출 감소폭이 굉장히 크게 둔화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의류 업종의 회복기를 좀 맞을 구간에 위치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부수적으로는 독일의 신발 브랜드인 버겐스탁의 독점 수익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 버겐스탁은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신발 브랜드인데 ABC 마트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비싸요. 보통 이제 샌들을 주로 판매하는데 20만 원 내외입니다. 샌들이 뭐 거의 신발 뺨칠 정도로 상당히 고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팔린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독점 수익권을 획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버겐스탁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LF의 주가 상승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프랑스 친구 브랜드인 잘라를 수입하면서 사업 영역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F는 이제 LG 패션에서 기존의 사명을 LF로 바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의류 산업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도 어느 정도는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잘라라는 프랑스 친구 브랜드 앞으로 판매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친구 시장으로의 이제 성장도 어느 정도 기대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이 침대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매출에 반영된 부분은 아니니까 신규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패션 채널 동아TV를 인수하면서 온라인 채널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아TV는 이제 패션 부분만 전문적으로 홍보를 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F가 바로 이 채널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TV에 판매된 상품을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 또 시스템을 구축해 놓음으로써 온라인에서의 판매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중국의 고급 아동복 브랜드 헤지스 키즈를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출산 제한 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앞으로는 출생하는 신생아 수가 지금보다는 확실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유아 산업은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도 요즘에는 그 한 자녀, 두 자녀밖에 안 나면서 자녀에게 굉장히 많은 돈이나 시간을 그 부모님들이 쏟잖아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제는 지금 한 자녀 정책, 앞으로는 이제 두 자녀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녀가 한 명밖에 없고 중국인의 소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좀 활발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중국 의류 아동 의류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LF에도 그에 따른 수혜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아동복 시장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 기대감을 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아까 말씀하신 버켄스타 같은 경우는 한동안 또 인기를 크게 끌었잖아요. 네네. 연예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입으면서 좀 많이 기대감을 모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멘텀 역시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또 친구 브랜드 수입까지 품목 다양화에 대한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LF 신규 성장 모멘텀 많은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의 5번째 종목은요, F&F입니다. 이 브랜드 디스커버리의 외형 성장이 지속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F&F 이 종목도 올해 아웃도어 매출 성장이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브랜드 디스커버리 꽤 잘 나가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F&F는 어쩌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약간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네. 기업의 규모도 엄청 크거나 하지는 않은데요. 살아있는 또 중소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디스커버리의 아웃도어 매출이 올해 60% 정도 굉장히 고성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 아웃도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캐주얼적인 느낌을 많이 살리고 있는 브랜드로도 유명합니다. 그만큼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버겐스탁의 연예인 착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디스커버리도 연예인이 착용한 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디스커버리의 브랜드 네임밸류가 상당히 크게 향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고정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가 됐고 또 인지도가 확대되면서 광고비가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디스커버리가 한 재작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디스커버리가 뭐 적극적인 TV 광고나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다. 앞으로도 이제 큰 비용의 마케팅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디스커버리의 의류가 무난하게 판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여름철에 특히 래쉬가드 판매가 호조를 보여준 데 따른 영향도 크게 받았습니다. 래쉬가드는 이제 전신 수영복이라고 하죠. 요즘 정말 핫해요. 네, 그래서 올해 여성분들이 또 많이 입으셨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제가 해수욕장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채용 부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래쉬가드가 굉장히 잘 팔렸고 이 디스커버리의 래쉬가드가 검색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해요. 그만큼 많은 판매고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호실적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디스커버리는 원래는 약 40대 정도가 그 주요 소비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으시다 보니까 등산 인구를 중점적으로 이제
판매가 집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 인지도가 좀 높아지고 캐주얼화 시키면서 20, 30대의 착용 빈도수도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스커버리 의류의 그 착용 연령 자체 폭이 넓어졌다라는 것. 그만큼 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사의 외형 성장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F&F가 가지고 있는 건 디스커버리뿐만이 아닙니다. MLB라든지 레노마 스포츠 등 기존 브랜드도 가지고 있는데요. MLB는 또 그 모자 브랜드로 또 굉장히 유명하죠. 국내에서도 MLB 그 매장에 가시면 모자만 50가지 이상 정도 구비를 해놓고 젊으신 분들이시라면 MLB 모자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꾸준한 매출 확대되는 모습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레노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노마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업력이 좀 긴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요즘에 레노마 스포츠의 판매가 상당히 좀 양호한 부분들, 기존에 판매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튼튼하게 하단을 지지해주는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디스커버리의 신규 매출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측면, 점진적인 실적 개선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디스커버리가 하기는 그동안은 채널인 줄만 알았는데요. 이게 입소문만 타고도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점이, 그리고 또 브랜드 연령층이 확대되었다는 점이 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탑5 5가지 종목 모두 살펴봤는데요. 부문별로 충분히 매력들이 있는 의료주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탑픽주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탑픽주는 MK트렌드입니다. 네, MK트렌드. 이 MK트렌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주얼 부문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탑픽 선정 이유가 또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MK트렌드는 이제 앞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에 판매되던 브랜드의 성장도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을 일단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AOA의 이제 설혜원 씨를 모델로 기용하면서 TBJ, 기존 브랜드죠. 인지도가 상당히 크게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이제 자주 입던 또 브랜드가 TBJ였는데, 최근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매출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TBJ 같은 경우 약간 중저가 라인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경기에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TBJ의 매출 회복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엔듀라는 대학생을 주로 이제 타깃층으로 하는 20, 30대를 타깃층으로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리뉴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저가 캐주얼 부분에 최근에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이 엔듀도 TBJ와 마찬가지로 약간은 중저가적인 이제 가격대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무래도 그 의류 부분에 이제 지출되는 비용 자체를 줄이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저가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의류 업체가 어느 정도의 그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MK트렌드를 좀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MK트렌드 이거 어떻게 좀 매수가 목표가 설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K트렌드 현재가 16,55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매수가는 16,400원으로 정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 혹은 현재가에서 소폭 조정이 있을 때 매수하시면 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이미 하락 추세는 돌려냈어요. 6월달 중순부터 꾸준하게 진행됐었던 하락 추세를 최근에 돌려냈고 이제는 상승으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초입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 타이밍이 크게 나쁘진 않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 후반대에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K트렌드 현재가면서도 크게 무리 없다고 보지만 조금 더 유리하게 가시려면 2시 이후에 매수하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목표가는 19,000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한번 나왔을 때 이전 고점이 되는 가격대, 한번 부딪힐 수 있는 가격대로 19,000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0원입니다. 역시 이전에 하락하게 됐을 때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이고, 약간 타이트하게 정해드리는 이유는 만약에라도 15,000원을 하향 이탈하게 됐을 때 일단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상승 돌파했을 때 재매수를 하자, 약간 유연하신 전략으로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가격 전략은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K트렌드 지금 현재가 근처에서 오늘 2시 이후에 가격 조금 더 보시고 조금 더 조정 있을 때 매수하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5,000원, 매수가는 16,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멘토님이랑 의류주를 쭉 살펴보고 나니까 좀 부문별로 쇼핑을 하고 난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환율수에 멋지게 차려입은 탑5, 오늘은 MK트렌드가 탑픽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탑5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이 2% 넘게 또다시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려운 시장이죠. 계속해서 저희 센TV와 함께 하시면서 이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